오픽이라고 하면 무조건 학원을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3일 만에 바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오늘은 오픽 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영어회화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픽을 2번 연속 AL 취득했었는데요. 일단 가장 베이직한 것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오픽 난이도는 5를 먼저 선택하시고 오픽 난이도 재조정 질문을 받았을 때 그대로 유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는 5에 5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픽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서베이인데요. 최대한 저희에게 유리한 질문들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무조건 일 경험 없음. 귀하는 학생입니까? 아니요. 수강 후 5년이 지남. 귀하는 어디 살고 계십니까? 무조건 혼자 산다고 체크해주세요. 4에서 7번까지 12개 이상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여기에서는 최대한 비슷한 카테고리끼리 모으셔서 체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공원 가기를 체크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가 활동에서 조깅과 걷기를 무조건 체크해주세요. 공원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 조깅과 걷기 에피소드로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TV 시청하기와 리얼리티쇼 시청하기는 체크하면서 집에서 보내는 휴가로 체크해주세요. 집에서 뭐 하면서 보냅니까? 물어볼 때 여기서 말한 리얼리티쇼 시청하기 이걸로 대답을 하면 돼요. 공원 가기와 해변 가기 조합을 같이 체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불꽃놀이를 봤다라고 하면은 해변에서도 똑같이 불꽃놀이를 봤다라고 하면 돼요. 해변에 대해서 묘사를 해보라고 하면은 해변 앞에 무슨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고 뭐 강아지들이 있었고 공원에서도 역시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고 강아지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엮어주시면 좋아요. 여행을 가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해달라고 하면은 여기 카페에서 있었던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면 제가 해외에서 여행을 가면서 말이 안 통해서 메뉴가 잘못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 에피소드를 카페 에피소드로도 준비를 하고 해외여행 에피소드로도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에피소드를 여러 서베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픽이라고 하면 무조건 학원을 다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학원을 끊었는데 영어 말하기 시험이잖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영어 말하기를 하나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만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저희는 거의 막 영어로 입도 뻥끗 못 해볼 정도로 아 이건 진짜 뭔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3일 만에 바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요. 당시에는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럼 평소에 영어를 좀 잘했던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의 평소 영어 실력은 9개월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는 해서 기본적으로 내 의사를 말을 할 수준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학연수 경험이 있다고 다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영어도 수학이랑 똑같아서 공부를 안 하면 까먹고 실력이 줄고 못하는 사람은 어학연수를 다녀와도 계속 영어를 못하기도 합니다. 사실 오픽은 토익 스피킹과 다르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보단 그냥 캐주얼하게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중요한 시험이에요. 때문에 영어 잘하는 척만 잘하면 되거든요. 본래 영어 실력보다도 더 잘하는 척하는 꿀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픽 등급 하나를 더 올릴 수 있는 영어 회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추임새도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로 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다 보면 추임새로 이제 막 좀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영어에서도 역시 이런 추임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말을 하기 전에 무조건 well 이라고 말하고 시작해요. 그냥 말 습관이어서 무조건 말을 시작할 때 well. 그리고 또 외국 사람들은 모든 단어 앞에 like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저도 문장 진짜 거의 단어 하나하나마다 like 이 말을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Well, especially for political issues, like they like just not only for like social justice, but also for their like political things. 문장 시작하기 전에 well, actually, I don't know 막 이런 식으로 추임새 같은 것들 하나하나 넣어주면서 겸사겸사 질문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도 벌 수가 있어요. 잘 모르는 게 있으실 때는 한국어로 막 이렇게 더듬거리지 마시고 기왕이면 이것도 영어로 well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팁은요, 부사를 잘 쓰면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에 갔을 때는요, AL을 맞으려면 이 정도 단어는 써야 된다, 이런 관용구는 외워야 된다. 근데 사실 그런 관용구는 외우기도 어렵고 현지에서도 정말 1년에 몇 번 들을까 말까 한 관용구들이에요. 대신에 부사 같은 거를 잘 쓰면요, 같은 문장인데 반해서 의미 전달은 더 풍부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자주 쓰는 부사라고 하면은 exactly, totally, seriously, actually, probably, hopefully, literally, technically, practically, basically
이 정도 10가지 있는 것 같아요. Exactly, totally, seriously 이 세 개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완전 진짜 이런 느낌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It's really important 이라고 하는 대신에 It's seriously important 이라고 하면은 더 현지인처럼 들리기도 하고 Exactly랑 totally는 약간 좀 동의의 표현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냥 It's right 하기보다 그거 진짜 맞아 라고 할 때 Exactly right, totally right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특히 이 exactly는 써있기로는 exactly라고 써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말씀하실 때는 exactly, 클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또 actually는 그냥 꼭 사실은 이라는 의미가 아니더라도 문장 시작 전에 습관적으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literally 이 말도 진짜 많이 쓰는데 말 그대로 라는 뜻이고 그리고 technically는 약간 엄밀히 말하면 따지고 보면 practically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픽 주제에서 깊은 말을 하다 보면은 법적으로는 이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는 이래 이런 식의 설명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basically도 그냥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문장 시작 전에 basically in Korea 이런 식으로 문장 시작 전에 이런 단어를 하나 넣는다든가 really 같이 쉬운 부사 대신에 이런 단어를 넣는 것만으로도 의미 전달이 더 풍부해지고 훨씬 더 영어를 잘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잘 모르는 단어가 있을 텐데요. 한국에서도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날 때 그거 뭐였지? 거시기 그게 뭐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whatchamacallit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도 영어 회화를 하면서 이 말을 진짜 엄청 많이 썼습니다. Like a journal? Yeah, something like that. Like whatchamacallit. 이 말이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할 때는 괜찮은데 막상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하면 처음 써보는 단어다 보니까 약간 좀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연습을 입으로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whatchamacallit 이렇게 말하면서 시간을 좀 벌거나 정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솔직하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라고 그냥 설명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thing이라는 단어인데요. 생각이 안 나거나 표현하기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영어 회화를 하면서 결과지를 result paper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 paper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result thing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내가 뭐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받았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야기하면서 강화 필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필름은 알겠는데 강화는 영어로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그냥 you know like the film thing like on the display of the phone 이런 식으로 아는 단어만 그냥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you know와 같이 곁들이면 좋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you know what I mean? 이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설명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설명하기가 어려워, 애매해, 딱 들어맞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럴 때는 그냥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설명을 한 다음에 You know what I mean? 치트키를 써보세요. 난 설명 다 했어. 난 끝난 거야. 이제 이해하는 건 너의 몫이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픽에서는 논리적인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잘하는 척 캐주얼하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 지금 당장 단어는 생각 안 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설명은 다 했어. 너도 뭔 말인지 알지? 이런 식으로 한마디 곁들이고 넘어가면 얼버무리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음 팁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T를 디귿이나 리을로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try to 이거를 tried, go to travel 이거를 go to travel. 투부정사에 이런 거 쓸 때 to라고 하지 말고 do 내지는 do라고 하면은 조금 더 영어 잘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will 발음인데요. I will 이러시지 마시고 차라리 아우라고 하세요. 아우. I will do that. 아우. 그리고 이거는 많이 아시는 팁일 수 있는데 S 뒤에 자음이 나올 때는 자음을 된소리로 발음을 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sky는 sky, spy는 spy, spring은 spring. S 뒤에 나오는 자음은 된소리로 발음을 해주면 더 현지인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국인이 많이 틀리는 콩글리시 발음이 제대로 발음을 해주면은 영어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한국에서는 나는 것 같아요. 베이직이 아니라 베이식, 비닐이 아니라 파이널, 뷔페가 아니라 뷔페, 라떼가 아니라 라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영어에서 되게 중요한 점인데요. 흔히 악센트라고 말하는 월드 스트레스를 살리는 겁니다. 미국 보면은 되게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현지인들은 그 영어들을 다 알아듣잖아요. 발음이 뭐 좋든 나쁘든 악센트, 그러니까 월드 스트레스를 살리면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대요. I can do it이랑 I can do it이랑 외국말로 보면은 트 발음이 거의 안 들리잖아요. I can do it 하면서 do의 강점을 두면은 할 수 있다는 뜻이고 I can do it 하면서 can의 강점을 두면은 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단어나 그리고 문장 전체에 악센트를 잘 살리는 연습만 해도 훨씬 현지인들이 영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토게토게가 주는 취업 관련 꿀팁을 얻고 싶으시다면 계속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